걷기나 조깅을 취미로 하거나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하지정 메뉴가 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지정 메뉴는 여성만의 질환이다, 여자가 많다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남성들도 당연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허벅지에서 압박해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안녕하세요.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튼튼하지 의원 신경욱 대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가 잘 생기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는 여성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남성은 하지정맥류에 걸리지 않을까요? 성별이나 직군, 생활 습관에 따른 하지정맥류의 발병 위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정맥류가 특히 잘 발생하는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리사, 교사, 간호사 이런 분들처럼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분들인데요. 한 자세로 오랫동안 서 있으면 다리의 근육이 제대로 수축 이완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은 혈액이 짜여서 올라가지가 않고 정체가 되고요. 그렇다면 정맥에 머물게 되고 동맥에선 계속 깨끗한 피가 옵니다. 근데 뒤에 기다리면서 쭉 모이게 되니까 정맥이 늘어나면서 압박이 강해지게 되겠죠. 게다가 중력에 의해서 다리로 더 혈액들이 쏠리고 정체되기 때문에 결국은 판막은 고장나고 눈에 띄게 혈관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업군도 하지정맥류의 위험이 큽니다. 사무직 분들이 대표적인데요. 앉아 계실 때는 다리 근육이 활동을 하질 않으니까 또 하체로 내려온 혈액이 잘 올라가질 못합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못하고 다리에 쌓이면서 하지정맥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거나 앉거나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으로는 걷는 직업도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시겠는데 사람에 따라서 30분 또는 1시간 이상 걷는 행동을 하시면 혈액이 내려오긴 잘 내려오고 올라가긴 올라갑니다만은 걸으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이 내려오는 동맥피가 더 많아집니다. 근데 내가 올릴 수 있는 능력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급이 되면 올라가는 건 올라가지만 또 나름대로 혈액이 모이게 되면서 혈액이 정체가 되고 하지정맥류가 생기게 되는데요. 걷기나 조깅을 취미로 하거나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하지정맥류가 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만 또는 과체중인데요. 비만은 이 하지정맥류의 중요한 위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체중이 늘게 되고 많이 나가게 되면요, 이 상체의 중량을 다리가 버티게 되면서 다리의 압력이 커지고 또 특히 그로 인해서 이 정맥의 부담이 가중되는데요. 뱃살에 이 복부가 눌리게 되면서 이 다리에서 올라오는 이 혈액이 복부의 압력이 늘어나면서 잘 못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부나 허벅지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역시 정맥 순환이 더 어려워지게 되죠.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이 근육이 약하거나 활동이 적으면 혈액이 제대로 올라오질 못하게 됩니다. 이 허벅지에서 압박해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발과 종아리의 근육들이 짜서 혈액이 올라오는 역할이 큰데요. 그래서 이 종아리와 발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꼭 하시면 좋겠고요. 이 운동들이 현대인들이 많이 부족하죠.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을 내가 부담이 덜 되는 시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30분, 어떤 분은 20분, 어떤 분은 1시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하고 나서 다리가 편하다, 괜찮다 그러면 그 정도 시간 하셔도 되고요. 좀 더 했는데 좀 피곤하고 잘 때 쥐도 나고 붓는 것 같습니다 하면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운동이 다 좋지만 하지정맥류에 특히 좋은 것들은 수영, 자전거, 계단 오르기, 까치발 들기 이 정도가 훨씬 더 좋은 운동들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호르몬 변화와 임신인데요. 이 여성들이 하지정맥류가 더 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이 두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요.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건데 프로게스테론은 생리 직전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란도 막아주고 혈관도 확장시키고 임신을 유지시키고 이런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이 프로게스테론 때문에 이 정맥도 커집니다. 그래서 혈액이 정체가 되고 판막도 망가지고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게스테론이 언제 많이 나오냐면요. 첫 번째는 피임약이나 임플라논, 루프같이 배란을 막는 약들이나 치료를 하실 때 그렇고요. 특히 임신은 첫 1, 2, 3 석 달 동안 이 프로게스테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서 태반도 더 생기고 아이도 생기고 혈액들이 막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태아의 무게로 인해서 다리에 가해지는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더 정맥에 큰 부담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남자도 하지정맥류에 당연히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는 여성만의 질환이다, 여자가 많다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남성들도 당연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랜 시간 서서 일하거나 과체중이거나 운전을 오래 하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겹치게 되면 남성도 하지정맥류 발생 위험이 높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가족력입니다.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다리가 잘 부으셨거나 핏줄이 잘 보였거나 주물러 드리면 시원하다 너무 좋아하셨다면 하지정맥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검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영, 자전거, 계단 오르기, 까치발 들기도 좋지만은 뛰기, 등산도 있고 헬스, 웨이트, 필라테스, 요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해보시면서 나한테 부담이 없는 운동을 꼭 찾으시고 다리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시간 서 계시거나 앉아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계시지 말고요. 다리를 움직이시거나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살짝 걷는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시면 정말 다리 근육에도 좋고 혈액순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는 남녀를 불문하고 특히 생활습관과 직업에 따라서 발생 위험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있는 직업군, 비만, 운동 부족 등이 하지정맥류를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기에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리 부종이나 피로감을 느끼신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튼튼하지 의원 신경욱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